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세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이고 지금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광주에서 행사를 한다면서 이것저것 하루 종일 뉴스를 보내지만 결국 군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충원에서 있던 추념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내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오늘 현충원 제28묘역에서 5.18 때 희생당했던 군경의 합동 추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기 전에 장우석 선생님께서 오늘 5.18을 맞이하는 심정을 수필 형식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셔가지고 그거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보세요. 되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광주 직할시 서구 치평동 사서함 75-17. 위의 주소는 내가 포병장교로서 초등 군사반 교육을 받았던 상무대 포병학교 주소다. 6.25 사변 중 창설되어 매년 5천여 명의 육군의 전투병과 장교를 양성했던 전투교육사령부 상무대와 그 소속인 포병학교. 내가 장교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4개월 동안 피와 땀을 흘렸던 그곳엔 1957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학교장으로서 봉직하시며 정예 포병장교를 양성할 때 사용했던 집무실도,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선후배 군인들에게 가슴속 신앙이 되었었던 이곳을 거쳐가니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라는 색바랜 청동 글씨도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기갑학교와 마주한 언덕이 상무대 교회와 호국무각사, 그리고 밤마다 그 언덕 위에서 비처럼 흘렸던 수많은 청춘들의 날들과 그들의 피와 눈물, 모두 추억처럼 아스라이 사라져버렸으며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 위치해 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감상적으로 듣다가 마지막에 좀 분노가 치밀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래선 안 된다?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 위치해 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지금 한쪽만 국민이라며 저렇게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뵀어요.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5월 18일이니까 그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다른 이야기 해 주셔도 좋고 전화가 계속 그때 많이 왔는데 오늘은 장우석 선생님이 안 오셔서 전화를 안 주시나 봐요. 아까 어떤 분 만났는데 전화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개인기요? 오늘은 추념식 다녀오고 그러니까는 개인기는 그럼 다음번에 해도 될까요? 그럴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안 돼요?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아무것도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잘 되실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나가고 있네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볼륨을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지금 완전히 컴퓨터의 볼륨을 죽여버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네, 정말로 우리가 이 한밤중에 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채팅을 하고 그러는 게 다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생명 아닙니까? 생명. 나는 우리 애고 우파 모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좌파 그 양반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어떤 말씀? 예. 네, 아니, 우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과 자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려면 자유로워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이것도 커다란 자유죠. 맞습니다. 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한 분이에요. 네, 한반도에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한반도에 언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행복과 자유가 뭐다. 이걸 네, 가르쳐 주신 분이고, 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면,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예, 배고픈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해야죠. 우리 생명이 뭡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지. 불구속 당해가지고 북한의 정치 원수용소 같은데 갇혀가지고 정말 쥐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말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자유가 생명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네. 다른 분들처럼 길게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 좋은 말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방송 만들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텔레비 감사합니다. 볼륨 컴퓨터 볼륨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끊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야 돼요. 제가 아까 현충원 가서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전화를 먼저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볼륨 좀 낮춰주세요. 예, 지금 낮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저번에 장우석 선생님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를 했었는데, 오늘은 네, 그냥 TV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같이 나누면 조금이나마, 돼요. 네, 예?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말씀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완전 그냥 뭐 안 나와도 죽고 나와도 죽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 무너지면 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둘이 얽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 와 무너진다 환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국민도 확실하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럴 때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네.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깨어나고 있긴 한데 그냥 속고 있는 걸 아는 정도로 깨어나는 거지 네. 완전히 깨어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첫째. 네, 국민이 완전한 깨어남을 실천할 때는 첫째,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며 둘째, 확고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네. 셋째, 이 첫째와 둘째를 가지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때 이제 그 국민이 정말 완전하게 저는 깨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완전한 각성. 말씀이세요. 네. 네. 완전한 각성?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이 이게 자발적, 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선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좌파가 막 걔네들이 선동을 해도 국민이 이제 깨어있고 뭐가 옳은지 아니까 저희 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그러니까 국민의식도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보면 네. 수많은 적들 사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적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의 원천은 이 흔들리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한테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철저히 하고 확고한 자기 기준을 첫째, 갖고 사실관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사실관계를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며 네. 둘째, 확고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네. 셋째, 이 첫째와 둘째를 가지고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승만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분이 네. 그거 보고 저도 적어놓은 글인데 이거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에게 평온함이란 어쩌면 당연한 일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등 따시고 배부른 이런 평온한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고력이 퇴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필사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못했을 일들, 해결책을 찾는다거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우리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공산주의와 싸우며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미 몸과 마음속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개돼지 하지만 이분들도 우리의 가족이다, 친구이다. 욕하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알려주자. 그럼 그들도 결국엔 깨달을 것이다. 이미 경험했던 일이기에 더 빠르고 더 쉽게. 우파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같은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네. 네. 좋은 글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준비 많이 하셔서 귀여우시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 좋은 그럼 말씀 진짜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하고 네. 끊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인을 뽑을 때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뽑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그 다음 대한민국의 국익에 있어서 비교적 큰 이익이 되는지 보고 뽑으세요. 또 잘못된 지도자를 뽑는다면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과거를 되풀이하듯이.
예, 여기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가 20대 네. 몇 살이세요? 28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네. 아주 좋은 말씀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구구절절. 네. 예, 우리 국민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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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젊은 청년분께서 전화 주셔서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좋네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저 일산 사는요, 네, 김창섭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네, 좀 얘기 좀 들을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네, 계속 얘기고 장호성 소장님도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좋은 방송이 나와서 우파에 네. 진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자꾸 우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우파 국민들이 네, 응? 너무 자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제 생각은 우파 이 국민들이 절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여태까지 투표를 했을 때 좌파들한테 표를 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믿었던 솔직히 지금 자한당에 있는 거저 탄핵 세력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 준 표도 사실 우파표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 62명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 헌정이 이상하게 된 거지. 자꾸 우리 우파들이 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생님, 볼 때 근데 그럴 필요가 저희가, 네, 죄송한데, 예, 정당 얘기는 네. 조금 자제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정당 예, 얘기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이 우리 우파는 굳건한데, 그거를 표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바라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정당들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너무 배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금 무너진 것 같아요. 저부터 주사파들한테. 주사파들은 똘똘 뭉쳐있거든,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당은 진짜 사실 없고, 네, 대한민국 건국 세력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 둘이 싸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네, 솔직히 법을 집행하는 거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애국자들은 지금 전부 다 감옥 가 있고, 네, 그리고 감옥 가도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고, 막 이런 주사파 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시시부시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게 법인데, 네, 법은 만인의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이 법을 지탱하는 거 보면은 절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 요즘에 같은 거 들킨 정도로 이렇게 팩트가 나왔으면은 네, 무조건 특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나는 우파 이쪽인데 좌파들이 하는 건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네, 우파들이 주장하는 건 그냥 시부지 묻혀버리니까 답답하고 막 억울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은 네. 그 방법이 우리가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는데, 아유, 여기에 또 문제들이 많아서 정당 얘기하지 말라니까. 네. 저희 국방안보랑 네, 종북 척결에 대해서 좀 네, 글쎄 말이야. 네. 국방도 지금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 역시도 걱정을 되는 사람이니까, 네. 네, 이만하겠습니다. 어,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다들 같은 마음이실 예, 거예요. 근데 네, 그럴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는 네. 지금, 내가 볼 그러니까 때는 다들 난 각각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각각의 어, 이제 지금 뭐 의견의 법이 차이가 무너지면은 있으니까 일단 네.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법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조금 이제 대사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희망을 갖고 있긴 한데 그나마 저기 저 미국 트럼프를 이제 우리가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을 못하고 또 미국에 기대되는 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이게 좀 슬픈 마음이 드네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네. 하여튼 저 이한선 방송님도 계속 좋으니까 계속 수고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예, 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화 끊긴 건가?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았는데요. 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근데 이게 상호 좀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자, 말을 주고받고 하는 형식인가요? 들어드리는 거니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길게 하지 않고요. 네. 저는 여기 경기도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네. 밤에 우연히 책을 보다가, 네. 제가 밤에 좀 약간 좀 늦게 자고, 책을 보다가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네. 좀 감기가 든 상태에서 전화 한번 했어요, 제가. 네. 아직 감기가 안 네, 나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때 예. 너무 자정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낮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낮에 저도 한, 낮이 아니라 한 낮에요? 6시 이후 네 6시 이후로 뭐 이렇게 방송되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저는 지금 너무 사실 늦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아. 6시 그땐 다들 식사하시는 시간인데. 아니요 6시가 아니라요. 한 뭐 10시? 한 9시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시간 날 자정은 좀 때마다 열심히 그렇잖아요. 하고 있는데. 방송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번에 제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말씀 못 드렸어요. 네. 네. 5.18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기 서울하고 충남 기반이에요, 유권자. 네. 저희 집안 전체가. 네. 전라도는 관계가 없는데 네. 보통 이제 광주 뭐 저기 인사운동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경험자가 아니니까 네. 지금 저기 대표님께서도 경험자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전해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이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제3자한테 전해듣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자, 맞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또는 광주가 폭동이다 이렇게 네. 양극단에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판단할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 판단할 기회가 없이 제3자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야. 이건 민주화 운동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중고등학생 애들도 그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냐 폭동이냐 그거는 서로 대화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예전부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민주화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운동이 폭동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회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동이라는 저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무기고를 털 수가 있으면 그 무기고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근데요. 교도소를 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민주화운동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서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주가 뭔지 그 운동이 민주화운동인지도 모르겠고 폭동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양극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가 끊겼는데 다시 한 번만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뭐 민주화다 폭동이다 이런 문제보단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쪽만 국민이 흥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군경도 당연히 희생되신 네? 분들을 여보세요? 네네. 네, 전화가 끊겼어요. 아,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잘 모르니까 네. 아직은 이게 정체가 뭔지 민주화운동의 정체가 뭔지 더 사람들이 좀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겠고 더 조사가 돼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화라고도 생각 안 하고 그 운동이 그렇다고 또 폭동이라고도 하고 저는 제 참자 입장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뭐 행사를 하잖아요. 광주에서. 네. 그러면은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자기들이 막 그러는데 난 솔직히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당시에 네.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 네. 학교에서 또 교육받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신문이나 방송에서 5.18 그냥 민주화 운동이래. 뭐 광주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했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정도지 그걸 뭐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더군다나 그 전라도 이번에 왜 문 정권이 41%인가를 받았나요? 유권 득표를? 네, 40 몇 %였지? 41인가 3인가? 저는 기권했거든요. 네.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그렇다면 30%가 기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같이. 네. 그러면 70%가 투표했는데 40%가 지지했다면 나머지 60%는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40%에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전라남북도가 거의 한 반 이상이 40%,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20%. 그 40%에서. 뭐냐면 이게 우파의 잘못,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좌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문재인 씨가 될 수 있는 됐던 이유가 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전라남북도 사람들은 거의 한 90% 찍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네. 40%에서 한 반 정도는 그냥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표가 분산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죠?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표성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자기들은 그러잖아요. 국민이 뽑은 거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40% 중에 전라도라는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지지를 했고 이게 전체 국민의 그런 표가 고르게 지지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지역에서 반 이상을 지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지했다고.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할 때 이게 뭐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꼭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표가 분산되지 않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전라도 사람들 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차라리 그냥 저도 그냥 다른 우파 쪽이나 뭐
자유한국당인가요? 우파인가요? 바른미래당인가? 차라리 저도 그냥 표를 던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기권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뭐 네. 글쎄요. 이번에 어디 찍으셨어요? 그건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저는 뭐 우파라니까.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우파를 네. 우파라고 하시니까요. 저는 바른미래당 쪽이나 바른미래당 제가 생각할 때 찍는다면 그쪽으로 찍었을 것 같아요. 투표는 찍는다면. 했으니까는 네. 걱정 마시고요. 바른미래당도 우파인가요? 모르겠으니까 이만 전화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당 얘기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는 꼭 자꾸 잠깐만, 이쪽으로 잠깐만요. 전화 내용이 그래요? 오고 그리고 그래요? 지금 비밀 투표 저는 잘 아닙니까? 몰랐어요, 그런 저한테 얘기를. 누구를 뽑았냐고 정당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몰랐어요. 그런 얘기 거는 하는지 좀 문제가 몰랐거든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세요? 네, 바로 직전 전화에서도 그게 제가 아니-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상하네요. 네? 바로 직전에 전화에서도 제가 정당 네. 얘기는 아, 안 해주셨으면 그러셨어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러시네요. 제가 실수한 거, 전 못 들었어요. 저는 아,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네, 정당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아무튼 몰랐으니까 그러면 하는지 우리가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곧 과거가 네네. 되고 역사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네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5.18을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지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네.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잘 기억해뒀다가 후세에 뭐라고 전해줄지 내 자식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그걸 잘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 모두. 끝! 됐죠? 여보세요? 네. 그리고 정당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저는 예. 정치에서 해답을 저는요, 찾지 그게 못한다고 아니고, 생각하는 좀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감기 꼭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기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니까, 댓글 보니까요, 무슨 뭐지? 더불어 쪽에서 좌파 애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던데, 그런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아무도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은 다 뭐냐면,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제 지금 네. 저희 다음 5.18 경험해 주셨던 분 계시거든요. 5.18에 직접 참여했던 진압군이셨던 분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좀 받아보고 그럼요. 싶은데요. 그분 의견도 네네, 함께 그렇게 들어봤으면 하시죠. 좋겠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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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까 채팅창에 최종원 대위님 연락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계속 통화 중이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제가 여기 이 정치 쪽에서는 관심도 아예 없고, 선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네, 관심도 아예 없는 사람인데. 전화가 조금 안 들리는데, 왜 그러지?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에 좀 신경을 쓰게끔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작년 10월 달인가, 흥진호, 네. 북한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그거를 갖다가, 언론에서 이렇게 잠깐 내보내고선 덮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해가지고 그냥 북한에 돈만 안 퍼다주면은 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상하더라. 거기서부터, 나라를 의심하게 됐어요, 제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심각하게 됐다는 이 상황을 갖다가 이게 알게 됐거든요, 내가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끝까지 이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네. 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이 세계적인 이 문제더라고. 이게 보니까는 끝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는. 네. 근데 지금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약간의 희생은 있을 거라고 제가 이게 짐작은 했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짐작은 하게끔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해외 외신 이렇게 보도하는 거 이렇게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 정도까지 왔을 때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나도요. 예. 근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그 하찮은 북한 때려잡으려고다가 이 군사력을 갖다가 하루에 몇백억씩 써가면서 이렇게 와 전투기 한 대만 떠도 그냥 초토화되는 나라를 이렇게 한다는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네. 캐고 보고 좀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죠. 예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는데 네. 이 사이코패스들이 어느 정도 사이코 짓거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가 피해가 적냐 아니면은 피해가 좀 많냐 이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무신론자지만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기도를 하시고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결국 트럼프와의 북한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보다 잘하시기 때문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한 방송 알기 전에 네. 장선영님 팬이었는데, 정말요? 네, 예, 네. 참깨 방송이 안 나오고 나서 네. 많이 궁금했는데, 미디어치 카페에서 베니제 제트가 이한 방송에 소개를 해서 오. 다시 보게 돼서 제가 며칠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5월달 갔다 오셨다는데 그 방송을 못 봤어요. 제 방을 제가 볼게요. 네. 어, 실시간 예, 방송 제가 그때 뭔가 좀 낮에는 잘못해서. 네. 미디어치 밴드프 미일 기자회견 본다고 못 네. 봐서 제가 제 방을 보겠습니다. 보고 네. 제가 전화한 거는 방송 대구 건 것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전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 했습니다. 네, 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지금 채팅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네. 다 우파라고 지금 이 방송에 들어와 있을 건데 네. 우파라고 자기가 애국자라고 전부 다 이 방송에 들어와 있을 건데 네. 우파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우파 지금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활동들이 다 조금씩은 틀린데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이 다 애국 활동을 하고 있죠.
여보세요? 네? 잘 들리나요? 애국 활동이 따로 있나요? 그게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애국 활동은, 지금 언론에 쏟고 있는 그 국민들을 깨우는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디어치 밴드프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혼자서, 부산에 혼자서, 1인 피켓팅도 하고 1인 서명제도 하고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네. 같이 예전에 방송에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단톡방에도 같이 있다가 내가 단톡방은 아니다 싶어서 나왔는데, 네. 그 단톡방에서 나왔다 해서, 네. 나를 1인 피켓팅하고 1인 서명제 같이 동참할 동지가 없어서, 우리 부산의 동지들이 전부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못해서, 내 혼자 하고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네. 그런 동지들은 고마워요. 그런데 내 혼자서 피켓팅하고 서명제 한다고 시의원 나갈 거냐, 네. 그런 식으로 내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 이한방송 책방에 있어요. 채창에 있어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아까도 전화를 하던데 그렇게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음해하지 맙시다. 예, 그 말을 하고 싶어 전화했어요. 서로 응원하고 따독거리고 가도 모자랄 지금 길인데 왜 애국자들이 그래요?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빠라가 다 돼가 경찰도 지금 자빨, 검찰도 자빨, 판사도 자빨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한마디라도 응원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참을 못하면 지금 우리 채창에 있는 우리 동지분 같이 동참을 못해서 항상 응원 문자를 보내줍니다, 저한테. 네.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왜 되지도 않는 단톡방 콩빵이 뭐니 해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그건 나왔다 해서 자기가 초대해줘서 초대해줬고 나는 거기에 있으면 내 인격 말살될 것을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시비를 거는데 그거는 네가 하는 애국 활동 아니야. 나 그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한 방송 너무 고맙고 이 시간에 잠 못 자는 우리 애국자님들한테 아주 많은 위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장호숙 소령님한테도 너무 고맙고 자주 초대하셔서 안보 방송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밴드표님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여기. 네. 밴드표님이 아주 이한 방송 이한평 대표하고 장호숙 소령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호 지도자님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서 지금 문재인 이 자빨 정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지금 애국 활동 시작은 제 초심은 제 아버님이 지킨 나라를 내가 지켜서 우리 딸아이한테 이 자유 대한민국 물려주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서로 좀 응원하고 따독거리 주고 해야지 서로 험담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밤늦게 방송해 주시고 방송 진행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슈퍼챗도 좀 열어놓으면 좋을 건데 네? 슈퍼챗이 없어가지고 슈퍼챗이라고 그런 거 아직 뭔가 안 되고 있어요. 승인이 안 돼요. 그거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건데 후원 계좌만 있어가지고 그거는 화면에 안 뜨니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후원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고 이럴 건데 문자 후원도 좀 해주시고. 하여튼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밤마다 이 방송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충성.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용기를 내셔서 아마 그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010-2604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사는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생이세요? 오랫동안, 네? 학생분이세요?
예, 학생입니다. 네. 예. 일단은 저는 이하님 방송을 뭐 구독도 안 하고 댓글도 안 하고 네. 이렇게 방송만 보고 있는 시청자 또는 애청자로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일단은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 보니까 네. 한국 문화를 접한 지 한 거진 군대 합쳐서 한 3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네, 한국이란 이게 참 이 정치적인 발언이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가까운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SNS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누구도 한국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뭐 자빨이니 뭐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데 네. 예, 한국이 참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자신의 의견을 특히 정치에 대해서 내비추는 거에 대해서 네. 더군다나 이렇게 좀 학생 쪽이면 예.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특별한 또는 누구에게는 안 좋은 날이 이런 날짜를 말하는 것 자체로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는 어떤 채널을 요즘 보고 있어? 또는 나는 이 사람 생각이 요즘 좀 맞는 것 같아. 라는 것 자체가 예,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생과 직장인으로 많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인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표출할 수 있다고 하면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표출을 하지 못한다는. 직장인도 쉽게 표출할 수 있나요? 직장인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회계사를 일하고 와가지고 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다시 학생으로 지금 18학번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닌 직장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쉽게 아무래도 네.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시군요. 기사화되는 내용을 네. 혹시 이거 봤어? 하면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무슨 정보가 떠도 쉽게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해버리면 너 혹시라는 단어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발이 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린 이유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이면서 네. 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어가지고 어디 가서 직업을 얘기하라 그러면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보면 어떤 누구도 응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응원하는 것도 있고 또는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각자 입장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이쪽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세요 하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쪽 입장 들어봐도 맞고 예, 그래서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중간의 역할이 중요하네요가 네. 중간은 정말 진짜 중간일 뿐인 것 같아요. 학생에서 볼 때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 의견과 다르다 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먹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하님도 그렇게. 네, 그런데 저는 네. 1배 하거든요. 1배 아니에요. 저는 1배 아닌데 왜냐면은 안배는 어디든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일베가 1배 근데 1배를 저도 하지만 네.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그거 그냥 웹사이트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취향이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만 피해를 안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총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총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당할 만한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총이 있어도 내 보호용으로만 쓰면 문제는 되지 않은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이 미국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맞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그것도 사이트랑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 사이트에 대해서 저는 이거 다 얘기되죠. 1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왜 다른 사이트 저 뽐뿌랑 SLR인가? 그리고 엠파 이런 거 다 가입돼 있어요. 그거 다 자파 거잖아요.
저 그러면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욕먹지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쟤네들이 다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 일부에 어느 사이트를 가든 네티즌은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너무 거칠거나 과도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거는 근데 일베만 있는 게 아닌데 저렇게 언론에서 그 여론몰이처럼 뭔가 마녀사냥처럼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를 그렇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 주변에서는 저는 여자친구들도 "그거 나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그거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서 보고 저기서도 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잘 설명을 해 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네. 지금 여기서 뭐 일베 총이냐 뭐 이러는데 저는 일베를 대표적인 예를 총으로 예시를 든 거고요. 그리고 일베가 나쁘다, 좋다라고 저는 뭐 평가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서 있는 생활보다 외국에서 있는 생활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으로 저는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팩트만 얘기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네. 정치적인 발언을 쉽게 하는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보이고 외국인 친구들이 볼 때도 야, 이게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SNS 우리 공간이야. 누구를 위해서 잘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 내 생각을 올리는 공간이고 하나의 다이어리라는 공간인데 내 네. 마음대로 표출을 못해? 외국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로마의 법을 네. 로마를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일베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 많고 뭐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말 많아요. 안 걸릴 것 뿐이지 우리 살면서 다들 실수 한 번씩 하잖아요. 잘못하고. 근데 우리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된 거지. 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튼 뭐 너무 말씀들이 지금 좀 많으시니까 각자 저는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몰라서 그럴 수도 그렇기 있고 의견이 때문에 다를 수가 네, 있는데. 일베가 나쁜 거는 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되 일베가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거지 내 생각과 다르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거는 좀 약간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또는 어디 나라를 가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100이면 100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 나라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찬성률이 100% 나오는 나라는 절대 없어요. 그럼요. 우리 주위 친구들에서 똑같잖아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랑 똑같은 것이 각자 다 인간체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지금 너무 서로 헐뜯고 너 뭐니 하면서 채팅 워리어 결국 키보드 워리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 사람을 스트레스 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점점 아까 지금 전에 전화 주신 분 의견이 전 좀 맞는 게 하나가 네. 그분 이제 자녀분께 좋은 세상 보여주려고 지금 운동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자녀분일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분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지지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저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한국 같은 또 서열 또 나이 그런 것 때문에 또 함부로 얘기 못해요. 너 몇 살이야? 부터 먼저 나오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제 의견도 얘기를 못하고 예, 하여튼 뭐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예. 남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이랑은 달라서 네네.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더 조심스럽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뭐 어때? 맞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도 내 소신에 맞게 내 가치관과 기준에 맞게 그렇게만 잘 해 나가면 그건 문제 네네. 없는 거죠, 뭐. 맞습니다. 네. 여튼 뭐 그러시구나. 댓글 저도 지금 사람인지라 보고 있는데 예, 뭐 저 의견에 뭐 동의를 해주시든 안 동의를 해주시든 여튼 뭐 그만해야 되는 거는 동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튼 네, 선생님들에게 더 정보 아니 그 좀 좋은 듣고 의견 다른 시야로 좋은 의견
그러니까 다른 시야로 본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받으셔서. 예. 네, 푹 고생하세요. 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전화를 받아보았는데요. 아까 그 5.18 당시에 진압군이셨던 분이 계신데 통화를 한번 오늘 5월 18일이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의견 같이 듣고 싶으시죠? 제가 한번 전화를 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방송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작게 들린다 보니까. 아, 저는 최종호이라고 합니다. 네, 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타 전에 한번 방송에서 저도- 예전에 5.18 그 경험담 말씀하시는 거 네.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여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화 네네. 주신 분도 좀 헷갈려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조금 그 경험담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광주하고 나주하고 영광을 지금 6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네.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그년 3월까지, 4월 달은 좀 바빠서 못 갔고요. 네. 전부 이제 현장을 또 답사를 전부 하고 왔습니다만은, 거기는 아주 정말 역사적인 사실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제가 근무했던 곳은, 24단 62연대 제가 이중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겪었던 내용들을 제가 단편적으로, 제가 보통 보면은 자기가 겪은 것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전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18 당시에 했던 중대장, 1중대장, 뭐 3중대장, 또 대대 인사장교, 연대 인사장교, 소대장, 다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그 전우들도 잘못해도 무지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일이 이제 한두 개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두 개도 이제 아닌데, 이제 한번은 이제 차분하게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이한 방송 나가서, 네. 제가 지금 구국동지에 5.18 진실규명팀에서 그동안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그걸 한번 이한 방송 출연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호응 속에 사라지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남지만은 페이퍼로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보여드리면서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지금 제가 이한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늦게 왔지만 얼마 안 되셔도 상당히 하여튼 대표님, 이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장호석 소장님, 네. 저도 후배 장교지만 뭐 존경할 만한 우리 후배 장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봐요. 근데 마침 잘 됐구나 해서 제가 구독을 신청해 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방송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5.18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민주화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네. 얘네들이 5.18의 전부 조작 용어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용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용어를 갖다가 쓸 때 보면은 벌써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 용어가 그 당시에는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계엄군 장병이나 경찰이나 또 광주 시민이나
증언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어. 그거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주변 환경이 지금 이 세상 분위기가 환경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은 말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분들의 그 안타까움들을 몸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랑 같이 광주에 있는 그 수색중대장 했던 친구가 광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이야기를 광주의 상황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 때 듣고 있습니다. 그 광주에서 어떻게 그 방송 나간 거, 신문에 발표된 거, 그다음에 광주 시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자세한 얘기 다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신동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당시 실공수 지대장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5.18 세력들이 쓰는 용어들이 뭐 계엄군한테 뒤집어 쓰기 위해서 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계엄군을 학살자로 몰고 가기 위해서 쓴 용어 중에 하나가 발포명령, 네. 그 다음에 그 집단 발포, 네. 그 다음에 헬기 기총소사, 헬기 사격, 네. 그 다음에 무차별 사격, 네. 이런 말들을 쓰는데, 네. 저희가 제가 80년 당시에 출동했을 때, 그런 말들을 안 썼습니다. 당시에 쓰던 말들은 뭐냐면요, 폭도들이 이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네. 무장한 사람들이 쏘올 때, 사격해올 때 대응 사격을 해라. 대응 사격을 하고 쏘되 조준할 때는 하반신을 쏴라. 이것이 그 사격 명령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우리 소대장이나 다른 또 인접중대장이나 또 대대인사장이나 또 우리 대대장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당시 연대장님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고요. 어떤 상대방이 사격을 해오면은 대응 사격을 하되 하반신을 조준해서 쏴라. 제압을 하라 이 뜻입니다. 네. 이게 사격명령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근데 분대라고 하는 것은 조직사회 중에 아주 그 독특한 위기 질서를 갖고 있는 그 조직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혼자서 따로 나와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지금 제가 이제 우파 방송들 들으면서 열심히들 증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저는 혼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했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말씀은 또 안 하시고, 혼자서만 자기가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걸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과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좀 약간 좀 과잉이라는 게 좀 과장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잘못되게 우리 시청자한테 알리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의심하고 그런 것보다 무용담 같이 또는 공명심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진실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제가 좀 나중에 한번 기록을 통해서 네. 출연해서 한번 네. 상세하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 소장님 우리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사실은 제가 장 소장님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네. 그래서 근데 또 이한 방송에 또 이렇게 해설도 하시는 준비도 있고 또 본인도 생업도 있을 것인데 제가 모시려다가 제 메시지도 보냈지만은 제가 이해를 했지요. 그 뛰어난 분석가들, 그러니까 계엄군 장병들 또는 당시 경찰도 많습니다. 그런 뛰어난 분석가들, 그러니까 인사 분야, 조직 분야에 관해서 열심히 분석하는 분들, 또 정보 분야의 정보 판단, 정보 수집과 자료를 판단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동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전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전 분야 쪽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전 분석가들, 네. 또, 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활동할 때는. 보통 이제 군에서는 이제 군수 지원이라 그러죠. 군수 지원. 네. 그런 군수 지원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광주에서 보면은 그 무기고 탈취됐다고 하는데 네. 그 무기고가 말입니다. 뭐 이제 저 지만 박사님이 그 쓰신 책하고 김대령님이 쓰신 책이 나오지만은 네. 어떻게 순식간에 그 반나절 만에 그 무기가 탈취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미리 그 17개 시군에 있는 무기고는요. 그 벌써 침투되어 있는 간첩들이 다 파악해왔고요. 그 운반 수단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군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분석가들이 나와서 딱 증명하면 좋겠는데 저도 저 혼자서 지금 이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 17개 시구는 이제 김대중이 그 휘하에 국민연합이라는 데서 장악했던 곳이라 거기 무기 탈취 다 대놓고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탈취는 5월 20일부터가 아니고요. 네. 나주에 김동문 선생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그러니까 5월 19일 날에 그 5월 21일 이전인 아시아자동차 그 차량 탈취도 제가 의심을 갔었는데 네. 하여튼 5월 21일 이전에 그 무기고와 나주 금성 파출소 무기가 5월 19일 날 15시경에 탈취되는 장면을 이분이 보았습니다. 네. 나주의 김동문 선생님이. 네. 근데 그때 그분이 증언하는 말씀 중에 구룡 레카차가 와서 구룡 레카차라는 건 이제 크레인이 달린 것 같습니다. 크레인이 2.5톤 트럭에. 네. 그놈이 와서 그 나주 금성 파출소에 그 뒷공문으로 확 부시고서 많은 무기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5월 19일 날 어떻게 그 운반 수단인 구룡 차량이 뺐겠냐? 이제 그게 의심이 갔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이전에 뺏긴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전직 아시아자동차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전직 아시아자동차 출고 담당에 관계되는 직원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분이 말씀이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에 있던 폭도들이 네. 총을 들고 아시아자동차에 왔답니다. 5월 18일 날. 근데 5월 18일 날 왔는데 그 전에 이제 폭동 사태가 아니까 회사에서는 구용 차량의 타이어 바퀴에 공기를 다 뺐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에서 총 들고 와서 위협하면서 이제 당신들 광주 사람 맞냐? 우리 서울에서 지원 나온 팀인데 당신들 광주 사람 맞냐? 해가면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공기를 주입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가고서 네. 공기 주입을 총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바람을 주입시켜서 바로 5월 18일부터 구룡 트럭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제가 그분 거 나온 거를 이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들 제가 편집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편집 기술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엑기스 되는 부분만 딱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광주 사태 지금 각종 기록들도 있습니다만은 수사 기록도 있지만 안 만든 것도 많고요. 그리고 나주에 가면 6군데의 사적비가 있어요. 거기 다 모든 거를 5월 21일로 맞췄어요. D-Day를 말입니다. 네. 광주 사태 D-Day가 5월 21일인데 실공수하고 7공수 전남도청 앞에서 총알도 없는데 빈총 두고 있다가 일부 경기형 식당 간신히 받아갖고
그게 이제 있다가 뭐 다 도망쳤죠. 12공수, 7공수, 12공수의 상계대대, 7공수의 1계대대가 있다가 워낙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금남로에서 장갑차와 함께 또 LMG 기관총 쏘아오면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걸 이제 이번에 신동국 목사님이 최고 편애셨는데, 네. 근데 그 경우도 사격명령이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사격명령 했다고 그러는데, 5.18세들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말이 그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요. 전두환 대통령은 우파의 확실한 그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던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각 국정원장들 다 들어갔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름들이 지금 5.18 세력들이 전두환 대통령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80 후반에 90여 가까이 보시는 분을 끌어들여서 또 하려고 지금 뭐 헬기 기총 사격했다, 또 뭐 고소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네. 이게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전입 빌딩 비 오는 날 사진 찍은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통제돼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요. 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5.18 조사 뭐 국회에서 할 때도 이거 뭐 한쪽에서만 아니라 똑같이 놓고 정 안 되면 생방송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뭐든지 할 때. 이게 이 시국이 지금 엄청나게 심합니다. 저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5.18을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역사, 사실, 겪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광주 시민, 네. 또 계엄군, 경찰, 당시 공무원들, 거기 직장인들,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이제 진실규명팀과, 그 다음에 그런 진실규명 나오면 그 집회 홍보 알려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네. 집회 홍보팀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지금 38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고 조작해온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방송계, 뭐 하여튼 각종 우리 사회의 병폐를 유발시킨 것이 5.18입니다. 왜? 좋은 우리 전통의 충효사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고요. 예. 맞습니다. 전부 지금 뭐 물질 만능주의에 이기주의에 기회주의,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뭐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걸로 전부 사회가 분위기가 돼버리니까요. 네. 이게 좋은 전통의 우리 그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것의 많은 근원이 바로 5.18 잘못된 것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언제가 말씀도 다 드렸지만 되게 보면 좀 선동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어서 저 생각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어떤 그 팩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과 거짓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되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하긴 뭐 저희 뭐 장교 출신들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5.18은 네.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의 원정에서 엔테베 특공작전보다 더한 특공작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북한군이 제가 그 당시에 출동했을 때 5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대대참모부에서 1개 대대장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첩보 판단이 대대장님부터 다 들었어요. 1개 대대 정도가 네.
무슨 부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북한군 간첩들이 들어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어떻든 5.18은요, 엔테베 특공작전보다 더한 그 모략 기반 작전입니다. 엔테베 특공작전 구출하는 작전이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모략 기반 전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38년 전에 광주 사태는 아직도 모략 기반 전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아직도 하여튼 끝나지 뭐 않은-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진행되고 제가 있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엔 아닙니다, 좀 대리님. 자료 좀 책 있게 준비해서 예, 다음에 꼭 네 한번 앞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더 그 생생한 내용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네, 그래서 말씀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오늘이 또 5월 18일인데 딱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예, 지금 채팅창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에 그 다들 그거를 들으시고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전화 주신 분도 그걸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네, 예,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5.18에 관련해서 뭐 증언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거 알고 있지만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여러 명을 같이 이렇게 패널에 이렇게 여러 명 같이 나가서 틀린 게 아닌가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안 돼도 또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5.18은요,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 네. 복잡한 그 큐빅이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맞추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것만 알지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눈이 확 열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열심히 그 경험자들을 찾아다녔고요. 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고, 또 더한 거는 또 옛날 그 기록들도 확인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잘 이렇게 정리해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대표님 하여튼 오늘 제가 올빨 거기 견촌에 오셨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사 좀 드리려다가 아니, 됐는데 제가 인사 올렸어야 하여튼- 되는데, 네. 예,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열심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가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5.18에 참전하셨던 그 당시에 계엄군 지휘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꼭 그 저희 방송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듣기 힘들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계엄군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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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제 소개를 할 만한 거는 없고요. 네, 우연하게 그 이한 방송을 보다가 네. 실시간 그 전화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실례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전화 드리게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 5.18에 대해서요. 네, 저는 처음 접한 게 하나의 영화를 보고 접했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5.18을 다룬 영화가 몇 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국민 배우가 나왔던 그 5.18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딱 봤는데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5.18이 대체 어떤 사건인가 하고 한번 그 궁금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5.18에 대해서 한번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김한훈 박사님이 펴내신 그 책도 한번 구입해서 읽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유튜브도 한번 검색도 해봤어요. 네. 답은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 전화를 왜 했겠습니까? 인지하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영화 보고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아, 저런 일이 진짜 실제로 존재했었나? 해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고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만원 박사님도 알게 됐고요. 네. 결론은 딱 나오던데. 아까 그 전화하신 분들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른다 그러는데 그분은 대체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다 이해가 안 가요.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식견만 있으면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걸 왜 구분을 못 하나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딱 구분이 딱 가던데 네모라는 칸에다가 세모를 끼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우파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원래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요? 살기 바쁘니까 그러고냐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셨구나.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불법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그 영화를 본 거거든요. 영화관에. 네. 혹시 예, 그러다가 연령대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는 아직 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그러시구나.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접했고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를 어린 나이에 봤어요. 근데 저는 좀 남들하고 좀 특이해서 어떤 영화를 보면 네. 그 영화를 그냥 뭐 총 쏘고 뭐 이런 걸로 보질 않고 그 사람의 대사라든가 이런 장면 같은 걸 굉장히 유심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근데 무슨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본 영화를 생각해내고 한번 다시 한번 5.18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책도 사보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해야 그냥 거기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더 이상 거기서 거론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까 네. 사회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잖아요. 뭐 무기고를 어떻게 했다 하잖아요. 네. 그건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순간에 어떻게 그 세 군데를 다 동시에 털어요? 슈퍼맨이었나 보죠. 뭐. 지금 아니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영화로 역사를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인데 영화로 역사를 다 배우시는 것 같아요. 다 그대로 믿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영화로서 그냥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 딱 본 거 뭐냐면 네. 영화는 팩트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그게 좌익세력이 만들었던 영화이더라도 네. 그거를 역용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상대방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한 짓거리를 네. 남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 형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요, 그냥 영화로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볼 필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예, 말씀이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길이 보여요. 저놈들 봐라, 지가 한 거를 남이 했다고 하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뭐, 내부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범죄도시고, 요번에 그 인기 있는 범죄도시도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거기도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심해요. 특히나 역사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재구성한 거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것들 보면 그냥 딱 네. 보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뭘 우리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요, 모르고 제가 하고 눈물을 싶은 얘기 흘리잖아요. 뭐냐면, 네. 없는 얘기를 꾸며내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거기에다 약간씩 조미료를 쳐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의해서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게 좌익세력들이 하는 일이죠. 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한 일들을 마치 상대방이 한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상상으로요. 가만히 한번
지금껏 좌익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영화들을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그냥 사람 말로 속설적으로 이렇게 써낸 얘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일단 영화는 5.18에 됐던 여기서 적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전화 거신 분들을 이렇게 전화 거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네. 아쉬운 감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하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돼지가 밥을 먹습니다. 네. 근데 돼지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꽥꽥거리고 꿀꿀거리고 격하게 아우성을 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그냥 던지는 질문이라 답변하기 어려우신데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그 돼지를 키우고 있으신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네. 돼지가 밥을 주면요.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면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배가 풍만해지면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욕심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돼지는 다르대요. 돼지는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꽥꽥거린대요. 그래서 이 책을 왜 그런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열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뭐냐면 돼지는요, 자기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줄어드는 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꿀꿀거린다는 거죠. 자기가 먹은 걸 생각지 않고. 이해가 아십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대요. 그래서 흔히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 돼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는 생각지 않고 그 밥이 줄어든 것만 생각해서 더 격하게 꿀꿀거린다. 왜냐면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의 주어진 밥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밥의 양을 보고 꿀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들 생각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입에 들어오는 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돼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냥 짐승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기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네. 그거를 확대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죠? 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그걸 확대해보면 하나의 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점점 거리를 두고 멀리 가면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 시국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지도를 살펴보면요. 네. 북쪽에는 두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 지금 러시아가 약간 위축이 됐긴 됐지만.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역사를 거꾸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러시아도 그 남쪽으로 멀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러시아가 한참 힘이 강했을 때요. 그때는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거제 나라였죠. 자, 말 그대로 후진국을 걷던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는 굉장히 그 패권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쪽으로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근데 미국과의 대립에서 러시아가 깨졌죠. 분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러시아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구분할 수 있죠. 눈으로. 네.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그럼 러시아는 접어둡시다, 이제. 자, 중국 사람. 이제 러시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중국이 힘을 얻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패권을 받기 위해서. 네. 자, 근데 가장 우리가 하나 진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중국이라는 사람들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요, 다혈질이에요. 술도 잘 먹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속임수도 쓰긴 있지만 단번에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중국 사람은 네. 굉장하리만큼 집요합니다. 네. 왜 웃으시죠? 네, 점점
아니 저는 근데 이게 그 전화 주신 시청자분들에 대한 아쉬움이었는데 처음에 시작이. 돼지가 나왔다가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하리만큼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구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조금 살짝 어려워요.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전 좀 알겠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딱 비교를 하면 딱 세워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금방 구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중국 사람은 그만큼의 이점을 갖고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같은 동양계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아까 내가 사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화 거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사진에 가까이에서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네. 뭔가 형상은 보이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거리를 두고요. 네. 멀리서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을 약간 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관점. 뒤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파라는 분들이나 애국자들 분들은 너무 그 사진을 가까이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북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구나.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네. 뒤에서 더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 큰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남하를 하다가 그 남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힘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힘을 길러서 자기가 1등 나라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미국에 깨졌어요. 근데 그거를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중국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역시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멀리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패권을 갖기 위해서 남하를 하려고 하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지리적인 요건으로 볼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지금 너무 우파들은 너무 사진을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만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사진이 어떤 형태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렸죠. 러시아 사람하고 우리나라를 같이 세워놓으면 구분하기 쉬워요. 금방 구분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세워놓으면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한참 쳐다봐야 돼. 그죠? 네. 같은 동양계니까요. 근데 같은 얘기는 두 번씩 말씀 안 해주셔도 저희 다 알고 있으니까는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지금 가지고 그렇게 아니,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요. 네.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하시면서 있잖아요. 네. 핵심적인 얘기를 피해가려고 하는지를 난 모르겠네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핵심적인 얘기가 뭐죠?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모르세요? 아니요. 지금 해주신 거 알잖아요. 멀리서 보고 시야를 넓게 가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예를 두 번 들어주셨잖아요. 중국인이랑 우리랑은 비교하기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두 번 들어주신 거를 중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아니, 그쪽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을, 네. 이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적어도 해박한 좀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벌써 이해를 다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러시아 사람과 중국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을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벌써 걔네가 답이 지금 나왔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동북아 공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걸요? 그러니까는 네.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넘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아, 북한만 그거는 보지 이제 말고 적을 좀 더 넓게 보라는 말씀이시죠? 더 깊게 보시라는 거죠. 더 깊게요? 잠깐 또 떨어져서 네. 그 형태를 정확히 보시면 더 깊게 보시고 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집약시켜서 그 사항을 퍼즐 맞추지 아까 그분한테 퍼즐 맞춰보면 네. 정확한 답이 나오고 그 답이 나오면 그 답대로 우리가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결론을 하고 끊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이면 아까 다시 한번 더 거듭다는 얘기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네.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늦어졌는데 전화를 그만 받고 채팅창으로 좀 대화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떠세요? 010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전화를 그만 받고 채팅창을 보면서 조금 소통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아시겠죠? 우리 항상 뒤로 물러서서 점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적은 북한뿐만이 아니랍니다. 안보관이 뚜렷한 분이시네요. 네, 오늘 전화는 그만 받고 제가 전화를 계속 받다 보니까 말씀드릴 틈이 없이 그냥 계속 전화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도 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와주신 분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아까 저희 관리자분도 현충원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랬거든요. 타임벨이요? 타임벨 땡 치는 거요? 그거 어떡해. 오늘 어떤 분을 집회에서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분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너무 잘 살아서 한번 당해봐야지 되지 않나 싶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잃어봐야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랑과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지켰을 때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하면 가장 큰 단위까지 다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대가족에서 소가족이 되고 그리고 세대가 분열되고 정치적인 견해로도 지금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나뉘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르신분들도 전화 주시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자식분들이 지금 완전 좌파인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고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영상도 보내주고 하면은 다른 거를 막 보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되는 거를.
대답도 안 하고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어떻게 이걸 들어 해서 듣는 문제도 아니고 싸워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길게 보시고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믿어주고 의견을 들어주고 그런 다른 완전 반대되는 의견도 그거는 그러니? 그러면은 나는 이 문제에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좀 대화를 할 수 있게끔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화 자체가 완전 대화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지경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해 주고 그분들의 자식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이면 부모님을 좀 더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분들이 해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새길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게 틀렸다고 당연히 생각될 수 있지만 한 번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조금씩 폭을 좁혀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방송에 할 때도 채팅창에 막 누가 밉다 하시는데 자꾸 서로 밉다 하면은 그 미운 마음이 본인한테도 스트레스로 반대로 아파지고 상대한테도 그게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건강한 것도 안 아파야지 하면은 아플 것 같고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님?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주변에 100번을 얘기해도 101번을 물어봐요. 근데 이제 꾸준히 얘기를 해 주면 반대로 인제 물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나는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내 얘기 원래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들어주니까요. 그쵸. 오늘 한번 관리자분과 통화를 한번 해 볼까요? 마지막 전화는 혹시 관리자분과 통화하는 거는 어떠세요, 여러분? 진파제이님 저랑 한번 통화해 보실래요? 관리자분 우리 스패너 있으신 분들 다 관리자분이시죠? 저희 최초 관리자분이신 진파제이님 통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진파제이님께서 지금 따로 싫다고 연락을 해 주셔서 오늘은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해 보도록 하고 네, 스패너요. 저 이거 방송하는 거 잘 몰랐는데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그런 거 아세요? 저 이거 몰랐는데 이번에 배웠어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금메달이래요. 그래서 저 저번에 은메달 했어요. 2번째로 채팅창에 들어왔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스피님도 전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세요? 저 그러면은 이거 전화번호 제가 몰라 가지고 그러면 샤니카님 한번 통화해 볼까요? 샤니카님 그러면은 지금 전화 주시고 잠깐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여기서 잘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샤니카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떨결에 네. 저희 스패너 네. 가지시게 되었는데 물리고 네.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짜증나신다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네, 죄송한데 처음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물어보면. 너무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드렸잖아요. 스패너를 달라고 하셔 가지고. 네, 맞아요. 예, 예. 근데 네.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니, 저야 감사하죠. 저는 그냥 스패너 주시나요? 그냥 한번 생각 없이 썼는데 갑자기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와주셔서 너무 저야 감사하고
네. 뭐 짜증나시거나 힘드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제일 짜증나고 힘든 분은 이한세님 아니세요? 저는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좋아요. 아, 늘. 그래요? 왜냐면은 약간 이 뭐지? 전화할 때 이 주요 채팅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겨요, 이거. 사람들이 막 그쵸? 이거 막 이거 고문 시청자분들 방송 너무 아니냐? 재밌어요. 아니, 여기 시청자분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힘든 건 갑자기 말씀드리지만, 네. 이 전화를 받으면은 진짜 답답한 심정도 느껴지고, 막 눈물도 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채팅창을 보면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봐야 되는데, 안 보면은 또 이거 못 따라가니까는 또 봐야 되잖아요? 네. 너무 네. 힘들어요, 이거. 아니, 근데 반응이 너무 웃겨요. 저도 막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반응이 막 그만해라, 아재, 뭐 아줌마 하면서 막 근데 서로 얼굴 안 다들 보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말씀은 웃겨가지고. 하시는데도 되게 예의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요. 네네. 다들 또 너무 예의 바르신데도 약간 그게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맞아요. 네.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희 방송 제목 자체가 답답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답답한 세상 당신 이야기 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음. 이한수님이 전혀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아니, 근데 나만 힘든 게 네. 아니고 지금 다른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원래 이게 되게 굉장히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막 엄청 그러셔서. 근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약간 전화 하다가 이거 좀 아니다. 너무 횡설수설한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끊는 게 더 웃길 수도 있어 어쩌면. 근데 그런데 그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처가. 그리고 왜냐면 공개적으로 용기를 내셔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걱정돼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아까 참다가 아까 맨 마지막에 하신 분 있잖아요. 네. 되게 용감하게 전화해줘서 되게 고맙긴 한데 마지막에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듣고 사진을 점으로 보지 말고 뒤에서 멀리서 큰 그림을 보면서 북한이 아닌 중국과 아무튼 그 멀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멀리 보는 거는 우파가 더 멀리 보지 않나요? 오히려 좌파들이 더 가깝게 보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전 모르겠네. 맞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우리는 자꾸 우리 욕만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그쵸? 아니, 계속 지금까지 고민을 계속 들어보니까 보통 그 세대의 그 문제 있잖아요. 네네.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시겠다. 그거랑 네. 보통은 우파가 분열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지능형 분탕자 같아요. 약간 머리가 좋으신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좀 용감한 건 너무 감사한데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 이제 듣다가 저는 솔직히 되게 웃었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할게요. 잘 들어야 된다고 그냥. 네. 그래요? 네,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고 현이카님 질리실 때까지 네. 저 좀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제발. 네네. 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알림 항상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바쁘시진 그리고 않으세요? 원래 저요? 네. 저는 이제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아니 휴학생이라서. 그러시구나. 아주 네네. 적합하신 그래서 분이시네요. 그랬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바빴으면 이거 할 네. 만한 시간도 없었겠죠. 근데 저는 이 방송 말고도 다른 우파 방송도 계속 알림 받아요, 항상. 그러시구나. 정말 열심히 네네. 공부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왜냐면 제가 이제 문파 새끼들을 이제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새끼들이요? 문파 새끼들. 네.
네, 정말 든든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한번 답답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저한테.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아, 제가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푹 네. 쉬시고 앞으로도 꼭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SP님 진짜 미인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뵀는데 저는 남성분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우신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내년 5월 18일 현충원으로 오시면 SP님 만나실 수 있어요, 저랑. 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궁금하신 거 아니 채팅창 보면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제가 대답하고 싶은 거랑 막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랬는데 아, 벽에 시계요? 네, 벽에 시계 한번 거는 거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 나 채팅창 보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 장소영 장 선생님이요? 장 선생님 오늘은 바쁘셔서 못 나오셨고 요즘에 아무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굉장히 뉴스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출연해 주시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으니까 곧 나와 주시지 않을까요? 내일도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그리고 오늘 사실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폭동이라는 그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목숨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에는 한쪽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우라통이 치밀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아서 혹시 모르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아까 전화 주신 참전 당시의 계엄군 지휘관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걸어다니는 역사책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많이 배워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면은 세월호를 겪었잖아요. 저도 그날 당일날 이제 회사에서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파 가지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나중에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그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꼭 지켜보고 나중에 후세에 지금 전해 주시는 어르신들 분처럼 우리도 다음에 잘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장원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안보는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주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전화 주신 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전화 주신 분도 그랬지만 항상 사실관계를 꼭 따져보고 그리고 철저한 자기 기준을 갖고 그 둘을 가지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서 속지 말고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